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의 시각이 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이슈와 뉴스는 계속해서 쏟아지기 나름인데 연휴 사이에 중요한 이슈들이 지금 몇 개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해석 좀 해주시죠. 일단 미국장 결과가 안 좋았죠. 이틀 동안 음봉이 나왔어요. 나온 자리가 이제 60일선 돌파하지 못하고 나온 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가가 흐르게 된 기본적 요소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이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관세 카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시작됐으니 중국이 책임져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이전에 중국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음모론을 제기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미국이 반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동안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시장을 흔들었던 게 아시겠지만 관세 카드였어요. 근데 이 관세 카드를 미국이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됐다.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보상을 받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책임의 소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선 가도에 상당히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옮겨야죠, 이슈를. 그래야만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내각을 할 수 있는,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무역 전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하지만 미국이 또 무역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시장은 또 혼돈의 속으로 빠집니다. 아시겠지만 1차적으로 합의를 했었잖아요. 합의를 했었는데 그때 썼던 게 관세 카드 일부 풀어주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죠. 근데 다시 관세 카드를 옥죄는 상황이 나온다? 그럼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죠. 어쨌든 시장이 어려운데 설상가상의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나쁜 일이 계속 겹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어서 시장에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지수가 빠지길 원치 않는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강한 사람이죠. 그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빼는 행태가 계속 나온다면 아마도 그 카드도 못 쓸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과거에는 미국이 스스로 승승장구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을 코너로 몰아가는 그런 카드 썼던 거지만, 지금은 미국도 아시겠지만 실업자가 2,200만 명이 넘어섰어요. 이런 상황이고, 얼마 전에 이 요양원에서 93명이 한 번에 다 죽는 그런 사건까지 나오는 미국의 현재의 모습으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슈를 중국으로 전달하는 이런 과정은 아마 유효할 수 있으나, 다시 경제 분쟁으로 가져가기는 스스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뚫고 가서 캔들이 옆으로 행보를 해서 음운을 뚫었기 때문에 조정은 제약이 될 수 있다. 그 조정은 음운 상단 부분, 요 한 21선과 60일선 정도로 압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21선을 맞으면 많이 밀리죠. 근데 맞고 밀렸다 바로 돌파가 됐어요. 그 다음에 60일선으로 갔는데 60일선도 이게 스트레이트로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기울면서 돌파 시도를 했다는 거죠. 이 격으로 보면은 만약에 음운을 깨지면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음운을 깨트려서 내려올 만한 재료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현재 상태는 없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조정은 굉장히 제약될 거다. 그러니까 오늘 밤 만약에 미국이 장이 열리는 상황이라면 빠져도 아랫꼬리가 생긴 캔들이 추리할 소지가 크고, 그 얘기는 다시 여기 21선 맞고 떨어져서 다시 20선 돌파했던 이 모습처럼 여기서도 60일선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60선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특히 5일선이 올라오잖아요. 5일선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60일선도 골드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현재 차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고요.
특히 주봉 상태의 모습은 아직 조정을 얘기하기 굉장히 좀 이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일목균형표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양운 하단선을 갔다가 돌파 못하고 윗꼬리가 길어지는 캔들이 나와서 매물 압박을 받는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죠. 매물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21선이 내려오고 있어도 천천히 내려오는 자리고요. 후행스팬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합니다. 예를 들어서 후행스팬 이 정도 있다면 저는 사실 100% 말 안 해요. 근데 이격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후행스팬은 갈 수 있는 공간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준다면 5주선까지는 아마 조정 가능성이 열릴 수 있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저점이 하나 빠져나가요. 이번 주 시작하면 저점이 하나 빠져나가면서 5주선까지 한 번 더 위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현재 미국 차트는 추가적 조정을 언급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대세를 향해서 가는 차트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추가적 반등이 20주선까지는 가능할 거다. 물론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공간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버거운 건 맞죠. 하지만 추가적 상승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시장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을 때는 가끔 차트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형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이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차트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아마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조정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시장에 확 개미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8천억 이상 매수를 합니다. 개미들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을지 안 맞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겠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저점 매수를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북한 리스크로 해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리스크가 해소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온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과거의 데이터를 봐도 북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주가는 올라갔다라는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상황은 비슷할 것 같다. 물론 차트상으로 보면 미국이 훨씬 더 높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반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수요, 그러니까 유가는 올라갈 때 두 가지입니다. 감산을 하든지 아니면 수요를 증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일단 감산은 1000만 배럴이 5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5월부터. 그리고 추가 감산이 될지는 봐야겠죠. 수요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최소 500만 배럴에서 1000만 배럴은 더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산의 이슈는 살아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그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수요죠. 자, 수요의 가장 핵심은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이 아시겠지만 우한폐렴으로 한동안 멈춰 있었죠. 근데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원유의 사용량이 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는 유조선의 임대료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원유의 수급이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핵심인 중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중국에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일단 중국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전 세계의 공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아마도 원유 가격의 안정은 적절하게 취해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산에 대한 이슈가 죽은 이슈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셰일가스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이 있지만 감산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 그러면 유가는 올라갈 수가 굉장히 높죠. 차트상으로 봐도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보여드렸는데 아래꼬리가 길어져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추세선을 깼다가 바로 회복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아래꼬리 생긴 상태에서 여기 양봉이 생기는지를 봐라. 근데 지금 현재 상태 모습이 십자 도지 양봉이 나왔어요. 몸통이 커지는지를 봐야겠죠. 만약에 이게 실제로 맞다면 순식간에 여기 한 40배까지 올라와 버립니다. 이거 시장이 지금 아시겠지만 주가가 급락했을 때 빠르게 올라올 거라 생각 못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 1400에서 1900까지 순식간에 올라왔잖아요. 지금 2000을 뭐 바라보는 상황이 됐고 오늘 뭐 36포인트 빠져갖고 1950에서 1911이 됐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유가도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수요가 늘어나고 감산의 이슈가 한 번 더 살아난다면 일단 올라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 가격은 저는 일단 28불 정도를 보고 있어요. 28불이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시그널, 그러니까 하락하기 전에 첫 번째 시그널까지 다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그널까지 오게 되면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금은 추세라고 말 못하죠. 빠진 거를 멈춰서서 반등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 거지 추세가 변한 건 아니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28불까지 가고서 방향성이 더 정확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나 분명히 현재 상황으로는 더 빠질 이유는 없는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5월 장세잖아요. 5월 되면 이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 주식이 굉장히 좀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5월에 간 주식이 별로 없어요. 항상 5월은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빠진 적이 없을 때 5월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벌써 한번 크게 깊게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5월에는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반등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두고 봐요. 결국은 저점에 누군가는 매수할 기회를 준 거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제가 수급을 잠깐 띄워놨는데 수급 보시면 개인만 8,900원 삽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개인입니다. 저는 이런 개인을 제가 주식한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너무 단합을 잘해요. 단합을 잘해서 일단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2.5%, 6% 빠진 게 지금 1.7% 빠지는데 개인이 사서 올리고 있어요. 여기서 기관이나 외인이 맛만 바꿔주면은 시장은 언제든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수가 있죠. 특히 지금 보시면 코스닥은 굉장히 강세입니다. 0.25밖에 안 빠졌어요. 실제 거래소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우량주를 찾다가 보니까 코스닥으로 아마 많이 흘러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5월 시장에 대해서 차트적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해요. 차트적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보다 훨씬 차트가 좋죠. 아까 미국은 여기서 60일선 맞고요. 음봉이 두 개가 탁 터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양봉 줬다가 오늘 내려왔지만 십자 도지로 해서 5일선에서 딱 멈췄어요. 시장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시장을 이끄는 수급의 세력 있잖아요. 외국인, 기관, 개인.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외국인, 기관, 외인. 똑같겠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은 없는데 시장의 수요가 양질인 거예요. 굉장히 양질. 미국은 오히려 우리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음봉이 크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양질의 수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지만, 개인이 사지만. 가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큰 현재 시장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정은 매우 약해요. 오히려 개파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개부를 하락을 메워주는 캔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끔.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월봉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를 많이 줘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좀 많이 달라요. 미국은 후행스팬이 여기 캔들에 걸려서 막 싸우는 자리인데 우리는 후행스팬 공간이 너무 많아요. 갈 자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에서도 보시면은 오늘 개파락이 떨어져서 이런 모습이지 양봉 후에 나오는 이 캔들은 음봉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보통 양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후행스팬의 방향성에서 일시적인 흔들림이 있을 뿐인 거지 추세적인 부분은 아직도 유효한 거로 봐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추세가 유효하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개인들의 저점 매수가 아주 현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후행스팬 제가 여기서 하나, 두 번째 연결하고 이렇게 쭉 그었잖아요. 빠졌다 돌파해야 되는데 올라갔다 여기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어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더 빠질 생각이 시장은 없는 거예요. 더 빠질 생각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올라갈 것을 의미하는다라는 거죠. 그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흔들리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왜? 급락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던 시점이 우리나라 시장에 있었으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의미를 부여할 사항은 이제 지나간 거라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원달러를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원달러가 지금 여기서 잘 싸워요.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금요일 날이요. 1210원이 깨졌었어요. 여기에서. 그랬다가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삼각수렴을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야지 올라가는데 지금 약간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떨어질 시간을 기다리는 현재의 원달러의 모습이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을 하는 그 상황은 아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위쪽은 아닌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